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TK광장에서는 이제 두 분을 처음 뵀는데 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 대구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 이만규 의장의 연임이 결정됐잖아요. 1991년 의회 개원 후에 첫 연임인데 그동안의 관례가 깨진 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김경민 부의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느껴졌던 부분은 대선급 주자가 시장으로 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의회에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만규 의장의 리더십이 성공했다라고 봤었거든요. 사실 이만규 의장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기초의원을 하셨고 중구의회에서 의장을 또 하셨는데 네. 그런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이 대선급 주자와 같이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인물만 봤을 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을 극복하기 네네. 위해서 연임이 정당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인물만 봤을 때 대단하다라는 말씀은 뭐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사상 첫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은 주목을 받잖아요. 네. 근데 방금 이제 부의장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대선급 주자가 이제 집행부의 단체장으로 있는데 견제가 잘 됐다기보다는 집행부와 좀 많이 잘 통한 것 같다. 대구시의회 이제 많이 통했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했다. 지금 32표 중에 24표가 나왔어요. 사실상 과반수 이상의 몰표에 가까운 표인데 이제 김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자꾸 사상 첫 연임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지만 과연 김대현 의원이 이제 의장의 욕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만규 의장 체제에 이제 동의를 했었다면은 그렇게 이제 사상 첫 연임 가지고만 물고 늘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예. 결국에는 이런 집행부 특히나 이제 그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을 잘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그동안 전반기 때 잘해왔다라는 평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보도 기사 아니면 시민단체 여론들만 보더라도 거수기 역할을 많이 했다. 아하. 그런 측면에서는 의장의 연임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영준 의원의 얘기인데 시민사회 단체들도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민 부의장. 후반기 의회 남은 2년을 좀 예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의장 선거는 그 시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표로 의해서 당선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뭐 거수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의장을 선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의회에서 과반이 넘는 표를 받았다는 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뭔가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찍어준 거지. 네. 이게 집행부가 무서워서 사실은 찍어줬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 다 배지 떼야 돼요. 시의원들의 공감이 분명히 네네. 있었다. 네네, 그런 네. 부분이고 사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견제도 있지만은 견제 감시 기능 외에도 이 정책적인 부분을 잘 풀어가기 위한 협치의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대선급 주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단체장이 대선급 주자의 인물의 영역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적당한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2년 동안의 대구를 돌아보게 되면은 사실 많은 성과를 냈어요. 예. 지방채 발행 없이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청렴도 부분도 많이 개선됐고 이런 부분들이 네. 단순히 이런 집행부 차원에서의 노력만 된 게 아니고 의회도 같이 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 네. 네네. 예, 오영준 의원은 그러면 견제와 협치에 대해서 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견제와 협치 균형 항상 이제 모든 의회 의원들 혹은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들이 강조하는 단어인데 저는 대구 경북에서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히 광역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의원들의 선거로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분들께서 동의를 하는가는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만규 의장의 연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 그리고 의원들의 의중이 방향성이 같지 않다면은 네. 저는 전반기 의회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25일 오전에 이제 이만규 의장 그리고 새로 이제 부임한 이제 1, 2부의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기자들이 이만규 의장에게
홍준표 시장 시정의 2년을 평가해달라라는 네. 질문을 던졌는데 이만규 의장이 말하기 곤란하다. 잘하는 점 못하는 점이 다 있다. 언론에서 잘 평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대구시 전체에서 의전서열 2위라는 이 역할이 의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시정 2년간의 시정조차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아까 그 배지 이론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후반기 의회 활동을 한번 지켜보면 되겠죠. 예. 예. 자, 대구시가 시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발표했을 때 대구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했다 이런 비판이 참 많았는데 지금 대구에 이어서 경상북도에서도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사실은 들어볼까요? 이제 예. 박정희 대통령 동상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여러 군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화가 나야 된다, 왜 분노해야 화가 된다라는 지점이 저는 강조를 합니다. 구미에 이제 박정희 기념공원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그 방문하는 이제 방문객들이나 이제 이용자들이 실망할 정도로 네. 잘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 역사적 인물이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그 아직도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환이 잘 안 녹여져 있다고 아하, 보거든요. 여러 예. 박정희 대통령을 다루는 짧게 콘텐츠에. 듣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동상 하나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지금 다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값싼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경인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비유로 하면은 사실 호남 지역에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동상과 공원과 뭐 컨벤션 센터 많잖아요. 네. 그리고 경남으로만 봐도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곳도 있고 그렇처럼 사실은 뭐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우나 사실 이런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 부분은 맞고 또 한편으로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정리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기를 통해서 정립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 경북을 찾는 당권 주자들 지금 당권 주자들이 찾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홍 시장과 또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 후보를 연일 좀 저격하면서 당권 주자들에 대한 온도차가 좀 큽니다. 두 분은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김경민 부의장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나경원 의원님이나 아니면 원희룡 전 지사님처럼 사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저희 우리 당 정당대회로 보면은 잘은 끝났으나 사실은 흥행했다고 봤을 때는 조금 미지수 드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오고 또 여러 나경원 의원님처럼 뭔가 이슈를 좀 끌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전당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우리 당이 혁신과 변화에 대한 DNA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대한의 기조로 흘러가는 가운데 홍준표 시장의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당권 후보들을 포용하는 대장군의 면모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투자자 혹은 게임 체인저 역할에 나설 것인가? 네. 홍준표 시장은 결국에 후자의 선택지를 선택한 거예요. 지금까지 봐서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배팅에 실패한 플레이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다른 후보들과 상당히 격차가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엔 홍준표 시장께서 말하는 그런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실제 정당 지지자 혹은 당원들의 생각이 배치가 된다는 건데 홍 시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상대권 만들어줬는데 쫄딱 망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지지자들은 한동훈 아니었으면 개헌 저지선 무너졌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김경민 부의장님, 저 궁금한 게 홍준표 시장을 만남을 거부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럼 오늘 대구 방문은 어떤 형식으로 이어질까요? 아마 뭐 사실은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제 주요 인사들만 만나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네. 오영준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를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역시도 전당대회가 조금 참패할 수 있다는 게 많았는데 결국은 안 나오겠다는 후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결국 우리 당에 대한 혁신과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 같은 경우가 어쨌든 당의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그게 정치적인 개인적인 행보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물음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은 단일화 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단일화 가지 않을까요? 네. 네, 개인적으로 원체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방이 크기 때문에 아마 좀 뭔가 세력을 합쳐줘야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네. 합니다. 오영준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준표 시장께서 정당과 국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상한 애 이 정도까지 수위의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홍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판에 정의만 있어야지라고 하셨는데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의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 지금 아하. 대구시에서 예산을 이제 수도꼭지처럼 틀어막아서 기초단위의 의회와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지속되던 사업들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양지에 계신 분이 정작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계시면서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는 무시하시고 오히려 네. 국회의 이제 정의나 아니면은 정당의 정의를 좀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좀 이상하긴 해요.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의 40%가 영남권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표심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영준 의원 얘기부터 먼저 들을까요? 통계의 신비가 있는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대구 경북 혹은 영남권의 표심만 따로 튀지는 않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그런 점인데 영남권에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고 당원들이 많은데 지금 당권 경쟁 레이스를 보고 있자면은 이 영남권에 대한 아젠다 발굴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아까는 이제 혁신적인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후보들만 나왔기 때문에. 김명희 부회장님 저도 정리를 사실 해주시죠. 네, 저 부분 좀 공감을 하는 게 영남권을 많이 찾아요. 영남권이 우리 당의 뿌리라고 해서 네. 정작 그렇지만 영남권의 목소리들은 담겨 있냐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물음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영남권에 힘이 필요하고 영남권이 한다면 좀 그런 목소리들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목소리가 많이 담겼으면 네네. 좋겠다.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